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에서 솔리드 엣지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성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솔리드 엣지를 활용한 동기식 설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솔리드 엣지 동기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 동기식 기술은 모델링 이력을 관리하는 히스토리 베이스 모델링과 차력을 주무르는 듯한 익스플리시트,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합쳐놓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 사용 방식이 간단하여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립 포맷이나 다른 캐드에서 만들어진 외부 데이터를 재활용하기에 용이합니다. 세 번째, 파트나 어셈블리를 할 때 다양한 기능으로 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컨셉 설계에 유리합니다. 이와 같이 솔리드 엣지 동기식은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종 핸들 또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르고요. 형상이나 면의 이동 또는 회전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규칙 또는 라이브 룰이라고 부르고요. 선택한 형상이나 면에 대해서 주변 형상들로부터 인식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추가로 동기식 기술은 히스토리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굉장히 편한데요. 그러면은 솔리드 엣지를 띄워서 앞서 설명드린 장점을 기반으로 한 동기식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어셈블리는 운반용 대차 어셈블리인데요. 솔리드 엣지 어셈블리에서 제가 표시하고 싶은 모델만 표시해서 볼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형상만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한 모델은 본체와 클램프 형상인데요. 본체와 클램프 형상 사이에 연결해주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지금 솔리드 엣지 동기식 파트를 이용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솔리드 엣지 파트를 띄우도록 하고요. 솔리드 엣지 동기식에서는 스케치 환경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도구를 바로 선택을 하고 제가 원하는 평면에다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스케치를 그리기 위해서는 평면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을 한 뒤에 제가 여기에다가 원형의 스케치와 사각형의 스케치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D 공간상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그렸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치수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치수를 뽑을 수가 있고요. 제가 원하는 길이 값인 100이라는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되고 나면은 이 스케치들은 각각의 영역을 갖게 됩니다. 이 영역들은 모두 돌출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할 때에는 스티어링 휠의 특정 축 방향을 선택해서 돌출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34mm만큼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D에서 사용된 치수들 같은 경우에는 3D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치수들은 3D 형상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양쪽인지 아니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선택을 해서 돌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방향으로 해서 우선 100이라는 치수를 다시 80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사용된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히스토리로 관리가 되게 되는데 솔리드 엣지 동기식에서는 히스토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된 스케치가 삭제되더라도 3D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설계를 진행해 보면은 우선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면을 제가 한번 연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할 면을 선택하면은 스티어링 휠과 함께 관계 규칙이 나타나게 되고요. 스티어링 휠을 선택했을 때 관계 규칙은 그거에 맞춰서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양쪽 대칭 돌출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 규칙에서 제가 대칭이라는 옵션을 끄게 되면 한쪽으로만 돌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계 규칙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한쪽 돌출로 해서 50mm만큼 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형상 위에 제가 이제 추가 돌출을 위해서 선을 그릴 거고요. 솔리드 엣지는 컨셉 설계에 유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형상에 맞춰서 치수를 제한다든가 면을 제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이쪽에 있는 영역을 총 120mm만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솔리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칙 연산을 통해서 형상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라운드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기능을 선택하고 제가 라운드 주고자 할 모서리를 선택한 뒤에 해당 모서리에다가는 제가 15라는 라운드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모서리 두 개에다가는 40이라는 값을 줄 거고요. 그리고 솔리드 엣지에서는 이렇게 모서리를 여러 개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라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운드 형상을 완료를 했고 제가 여기에다가 치수를 추가로 하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에다가 이제 45mm만큼 이동을 시킬 텐데요. 이 이동 방향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중에 하나인 왼쪽 방향을 선택해서 이렇게 연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컷아웃을 해보기 위해서 스케치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원을 선택을 하고 제가 원하는 면에다가 평면을 잡은 뒤에 원형의 스케치 하나와 그 다음 사각형의 스케치를 2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스케치를 기준으로 영역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해당 영역을 선택을 하고 컷아웃을 진행을 할 텐데요. 컷아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 방향을 선택했을 때 형상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컷아웃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형상이 없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돌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쪽으로 했을 때에는 형상이 있다라고 하면 컷아웃이 진행돼서 이 기능을 통해서 컷아웃을 완료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추가로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 구멍 기능을 보게 되면은 옵션에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기본 단순형 구멍부터 총 5개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는 10.5파이짜리 구멍을 해당 위치에다가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뚫린 구멍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이용해서 패턴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사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X에 대한 개수와 Y에 대한 개수를 넣고 간격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같은 경우에는 20mm씩 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형상이 완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각도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정렬하고 제가 각도를 주고자 할 형상과 치수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위치는 회전축이기 때문에 이 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회전축을 배치시키고 스티어링 휠의 테두리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각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도라는 값을 줄 거고요. 이렇게 5도라는 값을 주고 나서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히스토리가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솔리드 엣지 동기식에서는 히스토리의 순서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없을 뿐더러 이 히스토리에 대한 순서가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형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체와 링크를 연결해주는 모델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모델은 밸브 영상인데요. 외부 데이터이다 보니까 히스토리가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회전과 간단하게 이동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을 먼저 해보게 되면은 여기 옆에 있는 형상을 선택을 하고 제가 이동을 해볼 건데요. 이동을 할 때 전체적인 형상을 전부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형상을 선택하게 되면은 주변 형상들까지 다 따라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5mm 정도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회전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고자 하는 형상을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스티어링 휠을 회전 축 방향에다 위치시킨 뒤에 테두리를 선택하게 되면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저는 45도 정도 움직여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 베이스의 다이렉트 에디팅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이거 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은 우선은 구멍 인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인식은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한 그냥 드릴 구멍 형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솔리드 엣지 구멍 인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구멍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된 구멍들의 타입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원하는 면에 있는 구멍만 변경을 하기 위해서 면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면에 있는 구멍 2개가 지금 인식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볼트 구멍만 한번 단순 구멍에서 스레드 형태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다른 구멍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 옵션을 통해서 변경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구멍 스타일이 바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히스토리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구멍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규격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작업들은 좀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멍 인식 외에 또 인식하는 기능이 추가로 더 있는데요. 뭐냐면은 패턴 인식입니다. 그래서 패턴 인식으로 제가 여기 상단에 있는 그냥 단순 구멍을 선택해서 한번 패턴 인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은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창에서는 지금 2개의 패턴이 인식이 됐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있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를 시키고요. 패턴은 기준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기준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턴의 유형을 원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바꿔서 인식을 시키게 되면은 별도의 히스토리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히스토리에서는 원하는 개수만큼 수량을 빼거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형 구멍을 이렇게 패턴 인식을 시켜봤는데요. 이런 구멍 형상뿐만 아니라 돌출 형상들도 패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구멍 패턴 인식이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어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구멍 패턴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이제 기준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유형을 바꿀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쌓인 히스토리에서 수량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방법과 솔리드 엣지 동기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